오늘은 제가 7주차 사회복지기술론 사회관리에 대해서 이제 짧게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카톡방, 단체방 있어요. 뒤에 두 분도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은데 전화번호로 해서 카톡에 초청하면 들어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IDPU 오픈방 2개, 교수방하고 평생교육원방 2개하고 34명 일반 카톡방 카톡방이 3개가 있어요. IDP 그리고 이제 블로그 밴드 여기에도 이제 영상을 띄우고 있습니다. AI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사례관리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관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라이언트 중심주의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강점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통합적 접근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의료, 교육, 주거,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자원의 효과적 연계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며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서비스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입니다.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사례 관리에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진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교사, 변호사, 직업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학제적 팀 접근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례관리 실천 과정은 일반적으로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접수 및 탐색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초기 접수 및 문제, 탐색, 면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정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 약점, 욕구, 문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 함께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어떤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명시됩니다. 네 번째는 실행 단계입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하며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다섯 번째는 점검 및 평가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여섯 번째는 종결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서비스 제공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이 되면 여기 영상 다 볼 수 있는데 블로그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근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TV에도 못 보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업데이트 해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종결 단계고 요거는 이제 사례 단계로 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 관리에 있어서 왜 사례 관리가 필요한가? 이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파편화된 복지 환경 속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클라이언트의 삶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통합적 실천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 두 번째로 공적 서비스와 비공적 자원, 이중연계, 세 번째로는 지속적 관리, 이게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클라이언트의 그 문제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노숙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실직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거지가 일정치 않게 된다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 관리는 이를 이제 한 가지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상호 연관된 관계로 해서 문제를 접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이제 접근해 간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문제 사람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직업이 없는 것도 문제요.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를 스스로 극복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적 서비스와 비공적 이제 자원 이중 연계를 필요로 하는데요. 공적 서비스는 정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비공적 자원은 이제 지역사회에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서비스는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그리고 이제 긴급복지 지원 등 이런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고 유연성이 부족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공적 자원은 지역사회와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이제 종교단체, 지역 동아리 이런 단체와 이제 지속적 전문적 성이 이제 부족하게 돼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Continuity of Care 해가지고 지속적 관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이 상태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또 생애 주기적 위기적 대응을 순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후 관리. 모든 것도 다 그렇잖아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에 따라서 그 상품 서비스나 용역이나 모든 것이 다 서비스 우선주의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된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와 실현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관리 등장 배경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 현상이나 이제 사회의 급격한 그 변화, 그리고 복지제도의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대적 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관리가 나오게 된 배경인데 핵심 배경을 보면은 탈시설화 운동과 지역사회 보호에 대두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 20세기 중후반부터 대형 수용시설, 특히 이제 정신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이런 데 이제 수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시설병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시설병. 인스티튜셔널리즘 해가지고 오히려 시설병이 대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데
시설 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 보호로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게 된다는 거죠. 이 운동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 시설에 가두어서 수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 안으로 돌아와서 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침반 역할하고 조종자 역할을 해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한다 이런 이제 요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또한 복잡성이 또 증가했어요. 멀티플 프로그램. 왜냐? 장기 실직은 곧 바로 주거 상실, 노숙으로 이어지고 또한 알코올 의존이나 의존성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신체적 질병을 동반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도 이제 필요한 부서가 생기고 또 의료 지원도 필요하게 되고 이런 저 개별적 문제가 또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말미암아서 이걸 또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복지 자원의 분산과 비효율적 생각을 극복한다. 그래가지고 복지 서비스와 기관이 이제 급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파편화됐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정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또 행정 절차 때문에 또 필요한 혜택이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이 낭비되고 한 현상들이 빈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정확히 매칭해 줌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사례 관리 시청 과정 5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정 단계, 어세스먼트, 두 번째는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플래닝, 세 번째는 수행을 해야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임플먼테이션. 네 번째는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니터링. 다섯 번째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밸루에이션. 이게 이제 사례 관리의 실천 과정이라는 거죠. 사정, 계획, 수행, 점검, 평가.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그 사회복지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도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도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교육 평가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 평가, 교육 평가. 우리들도 여기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간 평가, 네? 마무리 뭐 시험도 그렇죠.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있듯이 말이죠. 제가 지금 평생교육사 지금 15주차 과정에서 이제 14주차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기말고사 실습만 하면 이제 평균 60점 이상 80점 획득하면 평생교육사가 되는데 그 과정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평가가 중요하다고요, 평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수업하는데도 학습자의 평가도 필요하지만 강사의 평가도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자가 강사 평가하는 거예요. 다 지금도 저기 뭡니까 행정기관이나 기관 회사들에서 보면 상담사의 태도, 언행은 어땠습니까? 평점으로 다 평가하잖아요. AS 평가 다.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 들어가면은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과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과 매칭을 해야 되고 의뢰 및 중재를 해야 되고 자원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게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트워크 빌딩 앤드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다학제적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다학제적 팀워크는 AA 영상에서 나왔지만 전문가들의 그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학제적 팀워크는 이제 의료, 정신건강, 고용, 법률, 주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나의 통합된 시각으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고 입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협업 체계이다. 그리고 혼자 상담사 혼자 한 게 아니라 협력 체계를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학제적 다른 타 분야 학업의 전문가들도 같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별 역할에 경계 존중과 통합을 해야 되고 정기적 정보 교류 채널을 확보해야 된다. 이 정기적 정보 교류 채널 확보는 응급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가 잦은 클라이언트일수록 이메일, 메신저, 간이회의 이런 걸 통해서 실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 연락망 있듯이 클라이언트 중독자들은 가족이나 병원에 입원할 때도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말이죠. 중독자들도 비상 연락망을 항시 가지고 구축해놔야 되는 거죠. 112, 119 항시 그 긴급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나약 환자, 병든자, 병약자 이런 분들도 노약자 이런 분들도 긴급 연락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핸드폰에 긴급 전화가 있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게 생명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 만약에 진짜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3분 안에 뭐 응급차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 실려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은 피가 혈류가 중지돼가지고 말이죠. 더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크게 볼 때 공사 협력 관계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식적 파트너십 구축을 해야 되고 역할 분담의 이원화 활용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적 급여 신청이나 법적 제도 적용은 공공기관이 맡고 정서적 지지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 등은 밀착형 서비스는 민간 복지관이 전담하도록 이원 체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단체나 공공기관하고도 다 연결돼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크게 보면 이제 사례 회의를 운영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케이스 컨퍼런스 그래가지고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해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주도적 회의 진행을 하고 실행 가능한 역할 분담을 명문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것도 다 명문화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회의록 작성 시에 그 막연하게 지원 약속 아까 말씀 나눴듯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제 앞으로 만들 계획인데 홍옥화 목사님께서 본부가 이제 여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한 파주의 지부가 만들어졌듯이요. 원래 본부가 그 중앙회가 있으면 중앙회에서 등록할 때 등록 서류가 기본적 정관이나 운영 계획표, 뭐 운영 조합원 이런 구비 서류가 다 갖춰져 있어요. 중앙에. 그 기본 중앙 서류를 받아서 지부에서 여기에 자체에서 또 운영 계획표나 조합원들, 회원 관리 그 명부를 다 작성해가지고 동의서도 받고 그래가지고 등록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해봐서 하는데 국제장애문화교류협회 제가 인천 서구협회장인데 그 중앙회가 이제 지금 신설동에 있어요. 그 이사장님이죠, 그분은. 근데 각 전국에 각 지회 협회가 있어요. 우리는 다 협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천시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서구협회잖아요, 서구협회. 그러면 인천시 협회가 등록했던 서류를 또 우리가 받아요, 또 서구협회에서. 그러면 서구협회에서 받아서 우리가 운영계획, 운영회의록, 또 회원록, 동의서 다 받아가지고 서구청에 가서 등록해서 서구협회로서의 등록서를 우리가 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주 본부에 있는 정관 등록 관계 서류를 다 받아서 이쪽에서 운영 계획서, 운영 회의로, 그다음에 회원 동의서 이런 걸 받아서 구청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으로 해서 요양보호사 보건복지관에 허락을 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히 실행 가능한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사장님이 이렇듯이 명확하게 해서 실행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것이 이제 갈등 조정 및 협상 기술이 필요하다고 컨플릭트 리조레이션 앤드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 이 필연적으로 마찰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 간의 책임 전가를 해소하고 상호가 서로 윈윈하는 타협점을 도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이렇게 보면은 사례 관리가 왜 필요한가? 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일어났다. 그리고 공적 서비스와 비공적 자원 이중 연계, 그리고 시간 낭비와 마찰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사례 관리의 이제 목적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서로 연계해서 보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클라이언트의 질을 향상시켜서 스스로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아까 말씀 나왔듯이 행복자로서 기독교에서도 행복자 얘기죠. 행복자로서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실천 기술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